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인학원에서 올해로 이제 11년이고요. 한 달 지나면 12년째 강의를 하게 되네요. 14년부터 중등, 고등, 고2까지 이렇게 쭉 화학 과목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고1 통합과학 제가 이제 심화반에 화학이랑 생명과학 담당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반포고 화학도 담당을 이렇게 했었고요. 반포고 참 이게 전략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게 대비하기 쉬운 학교고 반대로 전략을 잘못 짜면 되게 피해를 많이 본 학교거든요. 반포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신 만큼 소중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정보를 좀 화학 과목에 대해 가지고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부원장님께서 드리셨겠지만 반포고는 이미 집중이수로 계속해서 공부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뀐 게 이렇게 크게 뭐 흔들리는 그런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현재 고1 친구들이 고2가 돼가지고 개정 교육과정에 첫 해를 들어가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그럼 저희는 원래 반포고를 잘해왔기 때문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반포고에 맞는 전략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다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화학이라는 과목은 화학 후에 있던 화학 평형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중 문제집에 있는 그냥 흔한 뻔한 문제들이 아니라 반포고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에 맞게 좀 대비를 시켜가지고 반포고에 맞는 그런 수업을 할 겁니다. 반포고 화학 성적 궁금하시죠? 올해 시험 성적인데요.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합쳐가지고 총 1컷이 97.4점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1등급이 4%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고요. 평균은 70.8이기 때문에 사실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정말로 열심히 잘했구나, 그리고 1등급이 되게 높구나 알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 원래 PPT 아래다가 좀 더 썼거든요. 뭘 썼냐면은 1등부터 16등까지 점수를 98.7, 98.5, 98.1 이렇게 써놨었는데 왜 제가 그 1등부터 15등까지를 다 점수를 알고 있냐면은 걔네가 다 가인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점수를 다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심지어 올해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화학 학교의 전체 화학 득점이 8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7명은 저희 가인 재원생이었습니다. 진짜 잘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집중해서 잘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저희 가인이 이제 어떻게 하길래 집중이수에 잘하고 있고 그 집중이수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반포고에 맞게 전략을 짜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일단 화학은 크게 4가지의 단원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2학년 위에 전 교육과정이면은 빨간색을 2개 넣고 초록을 2개 넣어가지고 빨간색 어려운 단원, 초록색 할만한 단원 했을 텐데 이제 지금 현재 고1 친구부터 현재 중등 친구들까지는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화학이 빨간색이 참 많죠. 초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단원인데 난이도 별 하나도 주기 좀 그런 단원이에요. 그냥 단순한 암기고 자료를 해석하면 되고 애들이 여기부터 들어가면 자기가 화학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감을 주는 단원이에요. 근데 이 단원조차도 난이도는 쉽지만 3, 4단원을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개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단원은 1단원과 4단원이 흔히 이제 화학, 뭐 생물하면은 유전, 화학하면은 양적관계라고 말하게 되는데 1단원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통한 양적관계가 이제 킬러 문제로 나오고요. 4단원은 중화 반응의 양적관계가 이제 킬러 반응으로 킬러 그 반응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제 농도 계산이 1단원에 있었는데 농도 계산이 킬러 단원으로 4단원으로 이동한 거 말고는 이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3단원은 화학 2에서 내려왔습니다. 화학 2에서 이제 개념 킬러로 이제 자리를 잡던 단원인데 그게 이제 우리 친구들은 3단원 나오게 됐고요. 이제 집중유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맞아야 되는 부담은 뭐냐면요. 중간고사에서도 양적관계 킬러를 맞이해야 되고 기말고사에서도 양적관계 킬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일단 친구들이 양적관계에 부담이 쌓였는데 중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8주 뒤에 있는 기말에서도 심지어 화학2에서 내려온 개념 킬러랑 원래 어려웠던 전통적인 중화반응 양적관계 킬러까지 화학은 그냥 킬러로 시작해서 킬러로 끝나는 과목이 된 게 이 화학이라는 과목이 좀 부담이고요. 조금 더 하면은 화학이라는 과목이 이게 개념의 연속성이 되게 높은 과목이에요. 좀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제 2학년 1학기 때 우리 친구들은 화학이라는 과목, 개정 전에 화학 1이 이제 화학이 된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때 물질과 에너지라는 흔히 알고 계시는 화학 2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돼요. 중간고사 때 아까 봤던 1단원, 2단원, 몰, 양적관계, 그리고 분자의 성질을 배우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우리 친구들이 2학년 1년 내내 계속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기말고사 때 화학2에서 내려온 화학평형, 그 다음에 킬러 파트였던 중화반응, 몰롱도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화학2라는 물질과 에너지를 공부하는데요. 물질과 에너지 중간고사 예상 범위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랑 용액의 성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양적 관계를 건드리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 물질과 에너지의 마지막 단원을 마무리할 때는 화학 변화의 자발성이나 이 화학 반응 속도 공부하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학년 1년 동안의 화학은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양적 관계 보는데 우리 친구들 양적 관계 한 번으로 만약에 좀 삐끗해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화학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맞는데 힘든데 그만할까라기에는 2학년 1학기를 좀 이렇게 삐끗하는 게 아니라 2학년 전체 화학 영역에 대한 삐끗이 되거든요. 화학은 그래서 중간에 삐끗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1년 내내 쭉 유지를 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화학 좀 많이 중요하죠. 좀 겁이 나실 수 있는데 겁도 제가 없애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반포고 화학 내신 경쟁에서 이겨야죠. 1등급 해야죠. 10%인데 일단 반포고가 원하는 그 1등급은요 얼마나 화학선행을 많이 했는가는 아니에요. 화학선행 우리 뭐 많이 해봤자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법이 반포고에 적합한 방법은 아닐 거고요. 얼마나 화학 킬러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가가 아니에요. 우리 반포고 과중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을 뭐 수능반 문제도 여러 번 풀지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자꾸 아까 전에 봤던 그 98점대 1컷에 아슬아슬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2등급을 받아오거든요. 왜냐면은 반포고는 킬러 문제가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킬러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고 얼마나 잘 풀었는지가 아니고요. 반포고가 좋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반포고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고가 좋아하는 반포고 스타일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가 특히 중요해요. 저희가 반포고반을 운영하는 이유가 반포고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반포고의 친구들에게만 전달해 주거든요. 이거는 우리 딴 학교 애들은 별로예요. 반포고한테는 엄청나게 알짜배기 자료인데 그리고 당연히 아까 보신 것처럼 100점 8명 중에 7명이 가인이면 가인이 반포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내신 대비를 잘 담당하고 있고요. 반포고 그럼 킬러 문제를 많이 준비하면 된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볼 건데 지금 보시는 거는 작년과 올해 반포고 내신 문제예요. 뭐 대략적인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로 이제 양적관계 문제구나.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할 것이고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계산이라는 부담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했는데 사실 이 문제들을 친구들에게 풀이해주면은 막상 별거 아닌데 킬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김 빠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히려 준킬러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러면 반포고는 이렇게 킬러보다는 어떤 거를 대비해야 되냐? 우리 혹시 극한직업이라고 영화 보셨나요? 갈비인가 통닭인가 딱 요게 떠오르더라고요. 반포고는 이거는 계산인가 개념인가인데 친구들이 다 맞았는데 딱 한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번 틀렸니? 7번이요. 쌤 이거 저 계산 실수했어요. 야 그거 계산 문제가 아니야. 쌤 계산이잖아요. 아니야 이건 계산이 아니에요. 쌤 시험지 받으셨어요? 받았지. 7번 그거 비커 문제잖아. 필터 문제잖아. 왜 계산이 아니에요? 반포고 올해 시험 문제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뭐 밀도 B를 구하는 거고 1g당 분자수, 1g당 원자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문제는 이제 에어백에서 이제 초도 질량을 구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전기분해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기체의 질량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계산 문제가 아닌데 계산으로 애들이 접근하니까 풀리는 변수가 생기죠. 저희는 시험 대비할 때 개념을 잡을 때 애초에 그 개념이 이렇게 계산 문제처럼 포장이 된다라는 걸 얘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야 1g당 계산하지 마. 분자량분의 1이야 개념이야. 그 다음에 전기분의 질량 계산하는 거 아니야. 질량비, 개수비, 부피비 요거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식으로 애초에 반포고 친구들의 교재에서 개념을 정리할 때에는 그 개념을 계산처럼 포장한 문제들을 자꾸 연습을 시킵니다. 애들이 계산해야 되지 않을 거를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애들이 많이 틀려서 오히려 준킬러 계산 문제 어려운 거는 다 풀어놓고 저 이거 계산 틀렸어요. 야 그거 계산 아닌데 그래서 저 이거 1턱 놓쳤어요. 되게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포고는 그 계산인 것처럼 보이는 근데 실제로는 개념 문제가 원본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그런 거를 진짜 많이 준비해서 애들을 되게 많이 점수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 2월 달에 준비한 수업인데요. 목표 먼저 봐야 돼요. 집중이수이기 때문에, 특히 반포고는 집중이수를 여태까지 계속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냥 진도 빠르게 잘 나가고 수월하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반포고의 빠른 진도와 반포고의 기술 트렌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방금 보신 교재 샘플처럼 반포고에 맞는 집중이수용 개념으로 선택과 집중,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는 거는 반포고 아니야, 괜찮아. 대신 이런 문제들은 요기까지, 계산까지 할 줄 알아야 되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반포고 개념 교재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교재에는 반포고가 좋아하는 특정 이제 교과서, 특정 문제집이라든지 특정 이제 출판사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포함돼가지고 반포고의 부교재가 담겨있는 그런 문제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또 반포고 기출인데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계산 문제 중에 이제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좀 중킬러에서 킬러 사이의 문제인데, 반포고가 결국은 계산은 대놓고 계산처럼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산들은 결국은 다 시중 문제집에서 나왔던 패턴들을 일부 변형하는 문제고요. 그 문제들의 출판사나 문제들의 유형 같은 게 반포고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이 관통을 하기 때문에 반포고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반포고반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교재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반포고 시험, 아까 반포고의 트렌드에 맞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포고의 트렌드를 반영한 타임스 모의고사인데, 우리 친구들 방학 때 이제 아침부터 좀 늦잠도 자고 싶고 좀 이제 추우니까 전기장판 이불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9시 반에 저희가 수업 보거든요. 시험하게 되면은 제가 9시 반 전에 미리 저는 강의실에 그날 할 거 다 써놓고 준비를 해놓고 9시 반에 바로 시험지를 배부하고요. 뭐 1시 수업은 이렇게 준비하고 2시간 수업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놔가지고 친구들에게 바로 시간 바로바로 하자, 소중한 시간을 저희가 아낌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계산 문제랑 개념 문제가 혼합된 반포고에 맞는 문제들로 구성된 타임셋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강부터 종강까지 집중이수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연속성 보셨죠? 계속해가지고 양적 관계는 누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9시 반까지, 한 9시 35분까지 좀 5분 늦지 뭐,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수업은 미리 와서 준비해야 돼. 애들의 습관까지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업이 끝나고 제가 그 뒤에 수업 다른 거 안 잡았거든요. 저희 끝나고 남아서 더 준비하고 공부하고 갈 겁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제가 더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수업 전에도 수업이 끝나고도 꼼꼼하게 개별 클리닉 진행하고요. 학생들이 좀 전체 수업을 들었을 때 모르는 부분이나 좀 진도가 빨랐던 부분 같은 거 개별적으로 챙겨주고 있고, 1대1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이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3월달을 맞이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겨울방학 수업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럼 겨울방학에 저랑 열심히 화학을 듣는다면 겨울방학에 친구들은 어디까지 완성이 되는가? 개념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포함해가지고 전체 범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할 거고요. 문제풀이는 학교 내신 기준으로는 중상 정도의 문제풀이까지는 완벽하게 풀 수 있게 제가 일단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3월달 되면은 어차피 개념도 들어갈 텐데 지금 안 하고 3월달에 하면, 근데 3월달에는요 일단 개념은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는 저희 이미 하나도 안 하고 처음 듣는 친구들이 아니고요. 이미 화학을 다 배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너네가 기본 개념은 알지? 근데 이제 반포고에서 변별력을 갖는 문제를 풀려면 그에 맞는 킬러 문제를 하는 문제풀이용 개념이 필요해라고 하는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심화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는 결국 반포고에서의 준킬러랑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로 집중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집중이수를 대비를 해야지 저희가 100점을 8명 중에 7명을 만들고 애들을 성적순을 줄 세우고 하는 가능하거든요. 집중이수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3월부터 시작이 아니고요. 1월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담당한 이 반포고 수업은 반포고 전용으로 맞춘 수업이고요. 반포고 TV의 출제 방식, 용어, 반포고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집중이수 진행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을 뒤따라가지 않도록, 학교 수업을 이미 알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완벽한 선행을 완성하는 수업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저희 반포고 사실 이제 과중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화학 선행이 좀 많이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이 반포 수업만 들었을 때 화학 수업은 2학년 1학기고 우리는 근데 화학 선행이 조금 더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일단 이 수업을 듣기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여태까지 화학 선행을 했던 것은
반포고에 대한 수업이 아니고 그냥 화학이라는 일반적인 과목이었기 때문에 화학 선행이 많이 된 친구들도 이 수업을 들어가지고 반포고의 분위기에 맞는 화학 과목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대신에 조금 더, 난 좀 더 멀리 보고 싶다. 그 친구들은 저랑 공부하는 반포화학 수업이 뭐야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틀면 되네? 실제로 반포고의 내용을 빨아들이는 게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이해도를 어디에 활용하냐? 바로 2학년 2학기 때 진행되는 과목인 물질과 에너지까지 노리면 좋아요. 이게 물질과 에너지 2학년 2학기, 화학은 2학년 1학기 한 번에 두 개를 들으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겠지만 저희 물질과 에너지는 1월 또는 2월에 4번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친구들이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그때 친구들은 물리2, 화학2, 생명2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여름방학은 시간이 5주밖에 안 되는데 5주 동안에 애들이 사실 물2, 화투, 생투를 처음 보면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미리 봐야 되고요. 이번 시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총 4번의 수업으로 진행되고요. 1월 달에는 화요일날 개강하는 하나의 수업이 있고요. 화요일 또는 토요일날 개강하는 또 하나의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월 달에 좀 스케줄이 바쁘다라고 하면은 2월 달에도 동일한 수업으로 토요일 동일한 시간에 한 번 더 열립니다. 1월 달에 2번 오는 게 아니고 주 1회로 저희가 이제 4번 수업을 잡아놨고 혹시 1월 달이 힘들다면은 2월 달에 잡아놨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맞이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채워질 겁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화학이라는 과목이 쭉 연속되기 때문에 화학은 정말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되거든요. 쭉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